여기서 나온 게 그렇죠.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고요. 이게 단기 이슈가 아니에요. 전쟁이 단순한 그냥 전쟁이 아니라 숨겨진 이익 싸움들, 그 계산들 그렇죠. 굉장히 많이 있다. 그렇죠. 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쟁에서 알아본 기술의 발전 2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은 처음에 무인 드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우크라이나에서도 무인 드론이 굉장히 큰 활약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어떤 상황인가요? 그렇죠. 우리 무인 드론 그러면 이제 그 미군이 쓰는 그죠 프레데터 같은 거 굉장히 비싼 거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비싸니까 못 사죠. 네. 우리나라한테도 막 정말 생색내면서 팔았어요. 그게 대당 한 1,800억 하거든요. 근데 사고 네. 싶어서 날렸어요. 다 뭐 미군이 쓰는 이 무인 드론이 너무 좋으니까 다 사고 싶어서 날렸는데 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썼던 드론은 그게 아닙니다. 조금 저렴한 게 있나요? 아주 저렴한 터키산. 터키산. 요즘에 트리키에라고 하죠. 트리키에. 트리키에산 네. 바이락타르라는 이제 무인 드론입니다. 그건 얼마 정도예요? 60억에서 한 80억 합니다. 훨씬 저렴하긴 한데. 네, 훨씬 저렴하죠. 네, 이제 네. 싸니까 저렴한 건데. 네. 네. 싼데 저렴한데 왜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가? 그게 왜요? 스타링크 덕분에. 스타링크 덕분에. 네, 그렇죠. 왜냐하면 프레데터가 왜 비싸냐면요. 네. 무인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이 미국 본토에 있어요. 본토에 있으면서 무인 드론이 슝 성층권으로 날아가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중동 이런 데 가다가 테러리스트를 발견하면 이제 빵 누르는 거죠. 네, 빵 누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통신이 굉장히 먼 거리에서 돼야 되니까. 그죠? 그러게요. 이제 위성 통신을 해야겠죠. 아. 그리고 비싸겠죠. 그리고 센서 같은 것들도 엄청 좋아야겠죠. 네. 멀리 있으니까. 지연이나 이런 음, 것들. 그래서 이제 다 그 가격인데 와이파이가 되면 네. 그냥 다 되는. 그냥 해도 되는 거죠. 스타링크가 있으면 조금 다 되는. 떨어져도 네. 좀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센서가 좀 떨어져도 RF가 조금 떨어져도 정밀도가 떨어져도 쓸 수 있는 거죠. 되긴 되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드론이 달린다가 네. 이제 러시아 탱크 발견하면 빵 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드론이 네. 수많은 탱크들을 또 이렇게 파괴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 바추고와포 같은 그죠 이게 네. 제블린 미사일 그죠 항모 제블린이라고 할 정도로 그죠 네. 제블린 이 한 대가 한 1억 5천 정도인데 진짜 30억 뭐 70억짜리 탱크 한 대씩 팍팍 날려버리니까 그것도 이제 다 와이파이가 되니까 그렇죠 이제 와. 근데 와이파이는 네. 러시아는 못 쓰고 우크라이나만 우크라이나만 쓴다. 네네 쓴다. 그게 되게 중요한 세상에. 거죠. 네. 그러다가 또 그런 것도 네. 있어요. 이런 이제 고급 드론도 많이 썼는데 우리 그냥 드론 있잖아요. 네. 우리 뭐 이렇게 날개 여러 개 달려가지고 이런 드론도 엄청난 활약을 했어요. 여기에다가 네. 65만 원짜리 수류탄 2발씩 딱 들고 다닙니다. 네. 얘들이. 다니다가 러시아 탱크 발견하면 왜다 떨어뜨려? 한 방씩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65만 원짜리 이야. 수류탄 한 발로 그냥 탱크 땅땅 날리면 초초 가성비인데. 그렇죠. 이게 러시아가 하루에 전비만 거의 9조씩 쓴다 그러거든요. 네. 포탄을 하도 많이 쓰고 러시아 군사들 장병들이 하도 많이 죽어가지고 네. 지금 강제 징집한다 그러니까 난리죠. 탈출한다고. 네. 그러면서 이제 8만 명의 사상자가 나온 거고 탱크도 엄청나게 많이 터졌어요. 그리고 러시아 무기가 정말 형편없구나 이런 뭐 평가들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런 드론들을 누가 조종하냐? 원래는 이제 우크라이나 내에서 이제 드론 동호회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동호회요? 네, 동호회 이런 사람. 네, 이제 뭐 드론 동호회 하는 뭐 엔지니어나 교수나 이런 사람들인데 네. 국가가 위험하면 어떡합니까? 나서야 나가야죠. 되죠. 네. 그 동호회가 네. 이제 군사로 편제된 거죠. 군인으로. 네. 그렇게 해서 정말 그게 1급 기밀이래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사람들의 동향이나 뭐 어떤 그 드론의 활약 같은 것들은 절대 그런 거 영상을 공개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첨단 유도 미사일. 네네. 이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어마어마한 또 활약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게 이제 이번 게임에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저라고 게임 체인저. 이야기하는 게 그 하이마스라는 다연장 로켓. 그게 진짜 몇 대 안 들어갔어요. 미군이 처음에는 지원을 안 해주려고 했어요. 네. 이게 혹시나 이거 가지고 이제 러시아 본토로 넘어가면 전쟁이 확산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줄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네. 하도 이제 우크라이나가 밀리니까 젤렌스키도 계속해서 지원해달라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14대인가 아마 지원이 됐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동부 쪽, 돈바스 쪽하고 이쪽에서 탈환하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이게 정밀도가 너무 좋다 보니까 네. 정말 그 무기 창고만 빵빵 그리고 군사 요충지만 빵빵 터뜨리니까 지금은 이런 걱정까지 하는 거죠. 이게
이거 러시아 다 몰아내고 네. 본토까지 쳐들어가면 본토까지 어떡하지? 들어가. 이게 세상에. 러시아 본토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게 제일 골치긴 해요. 크림반도 있잖아요. 네. 크림반도는 이번 전쟁이 아니라 2014년에 병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러시아 흑해 함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인데 사실 젤렌스키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 땅이니까 수복하는 게 맞는데 네. 이제 저거 뺏겼다고 해서 이제 혹시나 푸틴이 핵을 쓸까봐 거기에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네. 혹시나. 네, 혹시나. 있어서는 안 된 일이지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말 푸틴이 나쁜 건데 네. 이제 그것 때문에 걱정되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또 골치가 아파지는 아. 거죠. 그동안에는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해서 네. 이제 미국이 얻는 실익이 많았는데 저게 이제 우크라이나 쪽으로 너무 빨리 넘어가면 이게 혹시나 또 이제 자기들한테 오히려 네. 역효과를. 그렇죠. 이게 한편으로는 그렇죠. 자기의 동맹들은 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네.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죠. 예,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뭐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네. 일론 머스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트위터에다가 지금 러시아가 합병한 영토하고 네. 크림반도 내주고 뭐 이렇게 대충 협상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엄청 반발하고 있죠. 근데 그거는 사실 그렇죠. 이게 이렇게 싸웠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그동안 뭘 위해 우크라이나 네. 국민들은 피를 흘렸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네, 참 그렇습니다. 결국은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가장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무인 드론뿐만 아니라 무인 네. 로봇도 또 네네.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또 네네. 이번 우크라이나에 일부 투입이 되기도 했었다고. 네네. 어떤 로봇인가요? 이거? 여러 가지 이제 감시 정찰 뭐 이런 쪽에 쓰는 로봇들이고요. 이제 로봇 기술이 많이 좋아졌어요. 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고 네. 일단 이제 통신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게 CPND 그렇죠. CPND.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그럼 이제 네트워크 디바이스 적인 측면에서는 네. 뭐 당연히 군사에 최적화된 콘텐츠가 다 들어가 있을 거고 네. 그죠? 이제 그 플랫폼은 이제 군사 플랫폼을 쓸 거니까 어쨌든 이제 네트워크는 스타링크라는 이제 전 지구를 커버하는 통신망이고 이제 디바이스가 이제 로봇이 되는 건데 그 네. 로봇이나 뭐 에어 드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그죠? 이제 인지를 해서 이제 판단을 해서 네. 이제 제어를 하는 건데 뭐 이번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이런 개 로봇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개 로봇이 있는데 네. 거기에다가 미사일 같은 거 하나 달면 오. 어떻게 될까요? 기술적으로 못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점점 될 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뭐 공상과학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로봇들이 싸우는 아. 네. 로봇들이 싸우거나 로봇들이 싸우는? 로봇이 AI가 인간을 그런 뭐, 일만은 그렇죠. 불가능한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게요. 가능이 우리- 아예 없진 않죠. 그렇죠. 또. 매트릭스 같이 뭐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어, 거고. 근데 아찔하다. 그렇죠. 이제는 점점 더 어떤 이제 군사 국방비에서 그런 첨단 무기 개발 쪽에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네.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빨라질 거고. 네. 사실 우리나라도 국방비 예산의 70%가 재래 무기예요. 재래 막, 무기. 네, 재래식 무기인데 아, 이것도 그럼 아마 안 바뀔 되죠. 겁니다. 네. 아마 많이 바뀔 겁니다 앞으로. 네. 또 최근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메타버스가 전쟁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네네. 약간 동떨어진 느낌인데 네네. 네.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 만약에 뭐 무인 드론을 이제 발전을 했어요. 네. 지금은 이제 뭐 모니터 보면서 이게 버튼 누르고 하잖아요. 이제는 메타버스 디바이스 딱 끼는 거죠. VR 딱 끼고. 끼고. 네. 펜타곤 안에 있어요. 본사에. 네. 자기는 있는데 현실하고 똑같아요. 네. 자기 보는 눈이 그냥 그 드론이 보내주는 영상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메타버스 아니에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죠. 네. 현실하고 매트릭스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적을 정확하게 타격을 해서 타격을 하는 그런 식으로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아, 네. 나는 없는 상태에서 내가 공격을 하는 그렇죠. 그런 그냥 어떻게 보면 야. 나의 분신이 어. 드론이 돼서 아니면 뭐 드론이든 아니면 뭐 움직이는 로봇이든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핵 발전소가 터졌어요. 네. 그러면 누가 못 들어가죠. 그러면 들어가서 이거를 뭔가 제어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로봇이 나 대신 들어가는 거고 나는 이걸 쓰고 나의 제어만 네 하는. 그렇죠. 나는 원격으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많이 하지 않겠어요? 문제가 생겨도 나는 생명에는 문제는 없는 맞습니다. 그런 네. 상황이 되겠네요. 네네. 사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올 초만 해도 푸틴이 굳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까? 뭐 네네. 설마 뭐 실익이 딱히 없지 않냐 그렇죠. 이런 말들이 많기는 했었죠. 네네. 그런데 이 푸틴이 침공을 굳이 한 이유에는 네네. 에너지 문제가 네네. 있다라고들 하더라고요. 이 네. 화석연료 에너지 패권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 의지 때문에 전쟁을 강행한 뭐 그런 면모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번 전쟁이 그러면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는 어떤 네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러시아는 사실 에너지, 그 특히나 화석 에너지를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네.
사실 천연가스 가격에 따라서 굉장히 어떤 변동성이 크고요. 우리 예전에 뭐 그 브릭스 시대 때 네. 그때는 워낙 또 에너지 많이 쓰니까 그때는 이제 원자재 에너지를 공급하는 러시아,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 굉장히 좋았고 네. 이제 제조업을 하는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안 좋죠. 어.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뭐 워낙 또 원유를 수입을 많이 하는데 GDP 대비해서 이제 원유 수입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 제일 네.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오르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최근 트렌드가 네.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하기 전에 제일 핫했던 게 ESG. ESG. 그렇죠. 그때는 막 그린 스완이 온다 막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 뭐 태양광, 해상 풍력 뭐 이런 것들로 신재생 에너지로 다 바꾸려고 하면 네. 러시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밥줄이 없어지는데 그렇죠. 어떻게? 그래서 계속 방해를 하고 아. 해방을 놓고 했는데 이제 더 기다리다가는 나중에 큰일 나겠다. 미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의 스탠스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원유로 먹고 원유로, 사는 네. 나라잖아요. 근데 이제 사우디는 화석 에너지 가지고 우리가 평생 먹고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반도체라든지 뭐 투자를 되게 많이 했어요. 먹고 살 향후 네. 어떤 새로운 신성장 쪽에 되게 투자를 많이 했고요. 이번에 뭐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정말 그 사막에다가 엄청난 도시를 지어가지고 그죠? 막 이제 우수한 인력들을 데려오고 네. 뭔가 산업 발전을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러시아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어요. 네. 대응이 느리지? 그렇죠. 이게 뭐 사실 그동안 이제 네. 사우디는 계속 부자 나라였고 러시아는 조금 잘 살다가 또 한번 꼬꾸라지고 네. 그리고 또 이 정도 군사력을 세계 2위권이니까 이거를 또 패권을 유지하려면 또 비용이 많이 하도 드니까 많이 들어서. 예, 이런 것들을 많이 못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인구가 주는 나라의 미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이제 이대로 ESG 트렌드가 흘러가 버리면 이제 러시아의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후의 발악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번에 전쟁이 나면서 러시아가 굉장히 재미가 있었죠. 다 러시아 망할 줄 알았죠. 뭐 네. 스위프트 뭐 결제망에서 퇴출되고 했는데 엄청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전비를 댔잖아요. 이게 아이러니인 거죠. 아이러니하네. 아이러니한 건데 네. 결국은 이 흐름을 아마 늦출 수는 있어도 바꿀 수는 없을 거다라는 거고요. 세계 1위 산유국은 이미 미국이거든요. 네. 사우디가 아니에요. 셰일 유정을 네. 또 다시 열기 시작하면 원유 가격은 정말 폭락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이게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겠지만 그러면 러시아는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 돈이 없죠. 네. 네, 전쟁을 더 할 수도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앞으로는 이번에 천연가스 가지고 그렇게 목리를 부렸는데, 그죠? 파는 놈이 그 돈 주고 사는 독일 같은, 그죠? 파는 쪽에다 그렇게 가스관 잠그고 해서 목리 부렸는데 계속 쓰려고 할까요? 그죠? 이제 미국만 논한 겁니다. 그죠? 미국만 논한 거예요. 왜냐면 미국은 셰일 가스를, 그러니까 셰일 오일을 암석층에서 파면 네. 제일 먼저 가스부터 올라와요. 네. 그 비중이 가벼운 것부터 올라오거든요. 가스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뭐 휘발유가 올라오고 디젤이 올라오고 뭐 벙커 CU가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올라오거든요. 네. 그동안에는 그냥 천연가스 다 태워버렸어요. 태워요 그냥? 네. 태워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가스라는 거는 옮기려면 통도 만들어야 되고 운송하려면 너무 비싸고 하다 보니까 뭐 러시아 천연가스가 너무 싸니까 네네. 유럽 입장에서는 그냥 노드스트림 같은 거 연결해가지고 바로 받으면 싼데 그 한 3배 차이가 나요, 가격이. 그러니까 미국산 쓸 이유가 없네. 쓸 이유가 없었는데 이번 전쟁 때문에 쓸 이유가 생겼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세상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아니 무슨 3배 비싼 걸 왜 사 얘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는 거예요. 이유가 생긴. 살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프라가 깔리고 있죠. 네. 지금 이제 뭐 이제 LNG를 수송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깔리면 그러면 인프라가 이제 깔리면 쓰면 코스트는 되네. 떨어지는 거죠. 그동안에는 미국이 쓸 필요가 없어서 태워버렸던 에너지를 이제 유럽에다가 다 고스란히 수출하는 거니까 세상에. 네, 미국은 좋아지는 거죠. 네. 이게 미국은 예측했을까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에 뭐, 득이 될 게 이렇게 꽤 많다라는. 이거는 이제 뭐 사실 확인 안 되니까 뭐 알 수 없는 건데 네. 항상 우리 음모론 이야기하면 미국을 움직이는 약간 네, 그런 보이지 이야기. 않는 손이 있는데 뭔가 설계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 결과론적으로는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일단은 전쟁이 발생하면서 구형 무기들이 계속 소모가 되죠. 소모되고 과거 냉전 시대 때 네. 만들어놨던 쓸모없는 무기들이 그런 그죠? 것들 다 쓰고 다 그걸 보면 소련제 탱크들이잖아요. 그거 다 없애고 있죠. 그러면 그거 없애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새로운 것도 만들어서 팔고 새로운 거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세계 최고의 군수
산업 국가가 미국이죠. 미국이니까 또 팔고. 그렇죠. 우리도 여기 좀 붙어서 여기서 좀 이제 우리도 팔고 묶어서, 있고. 네, 우리도 그냥 뭐 그냥 장난이고 미국이 정말 이제 그러면 미국 내에서 얼마나 많은 제조업이 돌아가야 되고 그럼 제조업이 가동되면 거기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부가가치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광도 만들어야 되고 풍력도 만들어야 되고 그게 다 제조업이란 말이에요.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좀 앞당길 수 있네요. 맞아요. 네. 결과적으로. 결국 에너지 전환을 계기로 해서 네. 바이든이 이야기하는 제조업 부활을 모색하는 거고요. 네. 그거는 첨단 제조업에서 뭐 반도체 같은 첨단 제조업도 있지만 진짜 굴뚝산업 기존에 뭐 정말 이런 거 있잖아요. 중장비 이런 것들도 이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전쟁이 단순한 그냥 전쟁이 아니라 이 네. 뒤에 숨겨진 이런 뭔가 이익 싸움들, 그 계산들 이런 것들도 또 굉장히 많이 있다. 그렇죠. 이제 한편으로는 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엄청 천문학적인 금액을 무기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속으로 얼마나 젤렌스키가 예쁘겠어요. 저렇게 그래서 고맙네. 러시아의 국력을 계속해서 네. 소모시켜주고 그동안 유럽이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저 박쥐 같은 놈들이었거든요. 네. 자꾸 막 자기들은 중국하고 붙어 먹다가 갑자기 뭐 미국 쪽으로 왔다가 약간 박쥐같이 했는데 네.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제 나토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 쪽으로 붙었죠. 네, 이제 미국 쪽으로 이제 확 확실히. 와버렸죠. 그리고 에너지 전환을 계기로 해서 제조업 부활을 하게 된 그죠? 거죠. 네, 이제는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세상에, 네, 세상에. 미국이 네. 다시 한번 스트롱 아메리카. 굳건히 지키는 그렇죠. 또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또 듭니다. 아메리카 그레이터 어게인은 트럼프가 못하고 바이든이 할 것 바이든이 같습니다. 하는 네. 전쟁으로 인해서. 네. 그러면 이 전쟁으로 인한 기술 발전을 투자 아이디어에 접목을 시킨다면 네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나온 게 그렇죠. 방산 산업은 잘 될 방산.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고요. 이게 단기 이슈가 아니에요. 무기가 워낙 많이 소모돼서 이제는 리스토킹이 많이 필요해요. 특히나 유럽 쪽. 그동안 이제 유럽은 뭐 전쟁에 위기가 없었죠. 네.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전 불감증이었죠. 러시아가 왜 쳐들어오겠어? 아이고 뭐 이러다가 우크라이나 쳐들어오는 거 봤으면 폴란드가 지금 제일 떨고 있죠. 네. 폴란드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 바로 옆이니까. 네, 폴란드하고 뭐 그 옆에 있는 나라들 진짜 유럽 내에서도요. 동유럽 국가들하고 서유럽 국가들의 그 온도 차가 완전 달라요. 동유럽 쪽의 국민들은 정말 자기가 다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서유럽은 사실 먼 나라 이야기듯이 남 이야기 듣듯이. 아니 좀 잘 좀 지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꾸 구구 그 상향의 정치인들 이번에 멜로니 같은 네. 파시스트를 뽑고 막 이러잖아요. 파시즘의 후계자를 뽑고 그죠? 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마린 르펜 같은 이제 프랑스에서도 이제 구구 정치인이 진짜 이제 마크롱을 위협할 정도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네. 이제 그러면 점점 더 많은 무기 원래는 나토의 어떤 서로의 어떤 합의가 네. GDP 대비해서 2%는 무기 그 국방비 쓰자라는 거였는데 매번 그걸 안 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매번 가가지고 메르켈한테 야, 니네는 니네 나라 지키는데 왜 이렇게 돈을 안 써? 그죠? 그때는 다 웃었거든요. 유럽 정상들이 저 트럼프 얼간이가 막 이러는데 네. 지금 보면 발등이 불 떨어졌다. 네, 발등이 불 떨어진 거죠. 네. 네, 오늘은 이렇게 두 편에 걸쳐서 전쟁으로 인한 기술 발전, 또 그 기술의 발전이 바꾸게 될 우리의 미래까지 이 스토리를 이렇게 쭉 들으니까 진짜 흥미진진하게 들었어요. 네네. 그리고 그 뒤에 이면의 그런 이야기들까지 이런 게 앞으로의 미래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또 부분들이 되겠다. 네네, 맞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남겨주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 본인에게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